예, 안녕하세요. 이지스 아카데미에서 언어 영역을 강의하고 있는 정현성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시간에 한번 기존의 수능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아마 기존의 수능 문제 한두 번쯤은 풀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 출제 경향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바로 문학 부분은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의 양이 절대적으로 만약에 많이만 할 수 있다면 문학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부할 때 꼼꼼하게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해야 되겠죠.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비문학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느냐. 비문학 부분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80분으로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비문학 지문도 역시나 점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단순히 그냥 읽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한번 꼬여서 생각을 한 번 더 해봐야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냥 읽고도 나오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어차피 시험 문제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난도가 높은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각 영역별로 우리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일단은 점수를 차근차근 높이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 어떤 영역을 접근해야 되느냐? 바로 쓰기 영역과 비문학 영역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쓰기 영역은 어떤 걸로 나눠져 있죠? 제일 처음 6번 문제가 뭐예요? 바로 연상하기 문제다. 그렇죠? 연상하기 문제라는 건 뭐예요? 주어진 주제와 그 다음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 따른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접근법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접근법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둬야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만 해두면 사실은 이런 문제 풀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7번에서 8번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느냐.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바로 조건에 따른 글쓰기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개요의 수정 보완 문제가 나와요.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7번과 8번 유형에서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로 조건에 따른 글쓰기라는 것이 나와요. 이 조건에 따른 글쓰기라는 것은 뭐냐면 내용상의 조건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바로 표현상의 조건이 더불어지는 문제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표현상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까지 쓰기 영역을 제대로 공부해 오셨다면 아마 이 부분을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표현상의 조건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청유형 문장을 써라, 혹은 표현상의 비유법을 써라, 혹은 배구법을 써라,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실 때 이 표현상의 특징으로 사실은 선택지가 갈린다는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정확한 표현법을 안다면 딱 청유형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1번 딱 읽었는데 청유형이 아니야. 2번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몇 개가 남냐면 딱 2개만 남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2개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때 이 내용을 가지고 적용시키면 굉장히 쉽게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선생님이 또 하나 뭐 얘기한 거 있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개요의 수정과 보완. 그죠? 개요의 수정 보완. 여러분들 얼마나 짜증납니까? 개요표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이거 옆에다가 딴 거 딱 내두죠? 그러면서 기억 해놓고 이거 고쳐보고 니은 고쳐보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짜증도 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거 왜 고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그런데 이걸 푸는 방법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딱 2가지 원리에 의해서
이 개요의 수정과 보완은 결정됩니다. 개요의 수정과 보완은 결정돼요.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개요의 수정과 보완 문제. 수정, 보완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가 고1 때 아마 배울걸요? 이런 얘기입니다. 글의 단락의 구성 원리 중에 통일성, 그 다음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완결성, 이렇게 돼요. 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단락에 하나의 주제만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개요표를 딱 봤을 때 상위 항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상위 항목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 항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위 항목이 뭐 어떤 무언가에 대한 문제라면 이 하위 항목 역시도 무엇에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무언가에 대한 문제의 내용만을 다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무언가에 대한 문제점을 상위 항목에서 큰 틀로 정해놨는데 아래로 가나 다가 진행될 때 이 가나다의 내용이 갑자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얘기하는 거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서 아래 거 보면 헷갈리거든요. 근데 개요표를 보고 수정해야 될 부분, 수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미리 잡아두고 푼다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 완결성이라는 건 무엇이냐? 완결성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근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했냐면 개인적 차원의 문제점, 사회적 차원의 문제점, 그리고 뭐 문화적 차원의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그냥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그 다음 단락으로 개요표에 구성됐어요. 그런데 이 해결 방안에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오겠죠. 개인적 해결 방안. 그 다음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 이 해결 방안에서 만약 두 개만 거론하고 문화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바로 고쳐야 될 내용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개요표를 보고 정리를 딱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바로 분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각 쓰기 영역의 유형을 먼저 정리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고쳐쓰기라든지 어휘와 어법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훨씬 더 쉽게 쓰기 영역을 접근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6번부터 문제를 풀 때 기분이 어때야 돼요? 상쾌해야 되죠? 6번 딱 풀었는데 몰라! 그럼 기분이 어때요? 계속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매끄럽게 풀면서 그 다음에 뭘 공략해야 되냐? 비문학을 공략해야 돼요.